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한국GM이 올해 5월 말까지 군산 공장의 차량 생산을 중단하고 공장을 폐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GM은 최근 3년 동안 군산 공장의 가동률이 20%에 불과한 데다 이마저도 계속 하락해 지속적인 공장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번 결정이 지난 몇 년 동안 심각한 손실을 기록한 한국GM의 경영 실적을 면밀하게 검토한 이후 내려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설 연휴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설 연휴 하루 전인 14일부터 연휴 마지막 날인 18일까지 모두 3,274만 명, 하루 평균 655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고속도로 기준으로 귀성길은 연휴 첫날인 15일 오전이, 귀경길은 설 당일인 16일 오후에 가장 많이 막힐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고속도로 평균 소요시간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7시간 20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는 국방과 국경 장벽 건설 예산을 대폭 증액한 4조 4천억 원 달러의 규모의 2019년 회계연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올해 10월부터 적용되는 내년도 회계 예산안은 국방 부문 예산을 7,160억 달러로 대폭 확대하고 외교를 비롯한 비국방 예산은 4,870억 달러로 축소했습니다. 대표적인 패스트푸드 업체인 맥도날드가 오늘 15일부터 제품 가격을 100원에서 300원까지 인상합니다. 전체 제품 기준 평균 인상률은 1.82%이고 가격 인상 제품에 국한한 평균 인상률은 4.01%. 맥도날드는 지난해 1월에도 1.4%가량 제품값을 올린 바 있습니다. 맥도날드뿐만이 아니라 KFC, 롯데리아, 파리크라상, 놀부 부대찌개 등이 가격 인상을 단행한 바 있고 커피빈과 코카콜라 가격 인상에 동참해 식음료 가격이 줄줄이 오르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1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미국발 악재가 조금은 거친 듯한 느낌 함께 받고 계십니까? 일단 미국 증시는 전일 강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긍정적 흐름들을 보여주면서 상승장으로 마감을 했고요. 일단 조금 전에 헤드라인 뉴스에서도 전해드린 바와 같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인프라 투자 세부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승한 영향으로 풀이가 좀 되고 있는데 그동안 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까지도 강하게 눌려있던 변동성 강하게 만들었던 미국발 악재가 조금은 거치면서 우리 시장도 훈풍이 불어오는 모습입니다. 거래소는 상승 흐름 가져가고요. 코스닥은 상승하다가 지금 하락 반전하긴 했습니다. 거래소 쪽부터 보자면 시총 상위주들의 상승 눈에 뜹니다. 그동안 강하게 하락장에서도 올라왔던 거래소 이전 상장으로 올라왔던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현재 소폭의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크릿컬 업종 정도가 소폭의 조정입니다. 나머지 대부분의 시총 상위주들 지금 잘 달리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힘을 좀 잃어가는 모습인데 이유는 대형 바이오주들이 하락 반전하면서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오늘 장이 마감이 된다라고 가정을 해본다면 내일 하루 남습니다. 그리고 바로 설 연휴에 돌입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마음 편하게 좀 정리를 하고 설 연휴를 보낼까 아니면 조금 더 들고 가보면서 설 연휴 이후를 노려볼까라는 큰 흐름부터 종목별 흐름까지 좀 짚어봐야 될 시점입니다. 고민 많으실 텐데 오늘 장, 내일 장에서 하나하나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또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거래소 시장 지수부터 체크해보도록 하죠. 코스피 2400선 돌파했습니다. 오랜만에 2400선 다시 회복했고요. 2409포인트대에서 현재 거래되면서 0.99% 상승 흐름 가져갑니다. 일종 흐름들 체크해보도록 하죠. 일종 흐름 보시면 오늘 장 초반에 2389포인트대까지 좀 빠졌다가 다시 쭉 올라오면서 2419포인트, 2420선까지도 지금 터치를 했습니다. 이후에 지수가 조금 조정이 나오면서 한 1% 상승권역에서 현재 움직이고 있다라고 체크가 됩니다. 수급주체 한번 만나보도록 하죠. 수급주체 보시면 오늘 외국인이 오랜만에 사줍니다. 귀환한 외국인이라고 할까요? 2,489억 원이나 외국인이 사주고요. 그동안 좀 하락장에서 담고 있던 개인은 1,319억 원. 오늘은 상승장에서 이제 단기 차익 실현에 좀 나서는 모습입니다. 기관도 1,376억 원 파는데 이 가운데 금융투자가 1,930억 원이나 팔고요. 연기금도 399억 원 팝니다. 투신이 요즘에 계속 담고 있다. 오늘도 303억 원 담는다라고 집계가 됩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바로 짚어보도록 하죠. 삼성전자가 무려 4%의 흐름입니다. SK하이닉스도 4%의 강세. 이 두 종목이 거의 뭐 코스피를 끌고 간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금 강한 흐름을 가져가고요. 실제로 나머지 다 보합이고 삼성전자만 4% 올라가도 지금 현재 1% 상승은 충분히 나옵니다. 그래서 착시 효과가 조금 발생을 할 수도 있는 장입니다. SK하이닉스도 뭐 다수의 추천들이 요즘에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IT주들에 대해서 다시 긍정적인 시각 나오면서 두 종목 올라가고, 셀트리온 2거래일 연속으로 5% 이상씩 급등하다가 오늘 잠시 약보합권에서 주춤합니다. 현대차는 지속적인 하락 흐름 나오면서 15만원 초반대까지 내려옵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6위부터 10위 종목들. 일단 포스코도 시크릿컬업 종들 오늘 조금의 조정이 나옵니다. 포스코, LG화학, 6위, 10위 종목들 시크릿컬업 등의 대표적인 지금 종목들인데 1% 정도의 각각 지금 조정이 나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KB금융, 네이버 모두 소폭씩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물산 지금 4%대 강세 흐름 가져가고요. 삼성생명 보합, 그리고 신한지주, 한국전력은 소폭씩 빠지지만 현대모비스가 오늘 4%대 급락이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번에 코스닥 시장 넘어가 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장은 842포인트대까지 지금 빠지는데 일단 약보합권입니다. 하락 반전을 했다라고 체크가 되고요. 일중 흐름들 바로 체크를 해보면서 오늘 시장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852포인트 장 초반 좋았습니다, 분위기. 그런데 840포인트대까지 곤두박질 쳤다가 다시 상승 흐름으로 가져가면서 조금씩 흐름을 타나했더니 여전히 지지부진한 흐름을 벗어나진 못하면서 보합권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는 코스닥 지수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개인이 1,200억 원 삽니다. 그리고 기관 외국인 파는데 기관이 339억 원, 외국인이 524억 원 순 매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CJENM은 올라갑니다. 특히나 CJENM이 이제 시총 3위까지 올라왔습니다. 신라제는 1% 빠지고요. 메디톡스, 바이로메드 빠지는데 바이로메드가 지금 5%가 넘는 급락이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 바이오주들이 전체적으로 좀 조정 국면입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6위부터 10위 종목들인데 셀트리온 제약도 보합이고요. 펄어비스 1% 하락, 티슈진 강보합, 로에는 그동안 낙폭이 워낙 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폭 되돌림이 나오고 있고요. 포스코 캠텍도 1.12% 조정이 좀 소폭 나오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휴젤, 스튜디오 드래곤 올라가고요. 코미팜, 네이처셀, 파라다이스 빠지는데 네이처셀이 3%대 조정, 그리고 파라다이스는 어느새 21,000원대 다시 복귀를 하는 상황입니다. 원달러 원율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죠. 1082원대에서 움직입니다. 2원 50전 하락하면서 1090원대 터치했는데 이틀 만에 다시 1080원대 초반까지 밀려 내려오는 모습입니다. 국내 양시장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장 이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증권 투자전략팀의 이경민 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팀장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일단 오늘장 거래소 쪽 코스닥 다 좋았다가 지금 코스닥은 살짝 하락 반전하기도 했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는 2,400선까지 다시 돌파하면서 좋은 흐름 가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승 동력 짚어볼까요? 네, 일단 채권발 불확실성, 충격은 좀 제한적인 상황, 어느 정도 충격에서 벗어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한국 같은 경우는 워낙 딥밸류 구간에 들어있다 보니까 그 중에서도 가장 가격 메리트, 밸류에서 메리트가 높은 반도체 중심으로 좀 반등세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장 초반 어제 오늘 이틀 반등을 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매기가 확산되기보다는 반도체 쪽으로 좀 집중되고 있어서 아직까지 상승이 본격적으로 그리고 추세가 다시 강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코스피의 상승세가 이어질 것인가 말 것인가 아니면 좀 더 조정이 나올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이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연휴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십니까? 상승 흐름 좀 더 가져갈까요? 일단은 2,400 회복 시도는 좀 더 이어질 수는 있겠지만 이런 흐름들이 본격적인 상승 추세로 재개 2,400을 넘어 2,500으로 가는 흐름을 예상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대불확실성이 1차적으로 좀 완화되고는 있다고는 하지만 이런 흐름들이 지속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추석 연휴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 아직 남아있다는 점들이 상승 탄력을 좀 제한하는 변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추경 매수는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추경 매수는 조금은 부담스러운 구간이긴 하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투자 전략이 궁금합니다.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좀 대응을 해 나갈까요?
네, 일단은 반등시 매수하기보다는 변동성을 활용한 분할 매수를 제안드리고요. 단기적으로는 경기 방어주들이 조금은 리스크 관리에 좀 좋을 수 있겠지만 긴 안목에서 보시는 투자분들 같은 경우는 반도체와 시크릿커를 분할 매수 그리고 점진적으로 비중 확대해 나가신다면 아마 3개월, 6개월 뒤에는 좋은 수익률을 거두실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려도 될까요? 간단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전기전자 업종들이 지금 강하게 반등이 나왔는데 이 전까지 팀장님도 그렇고 많은 분들께서 전기전자 업종 돌아설 것이다, 추세가 좀 괜찮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해주셨잖아요. 지금 돌긴 했는데 오늘 삼성전자부터 해서 이 추세가 좀 단기적으로 기술적 반등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이제 진짜 말씀해주신 그 추세가 반전되는 측면에 다시 온 겁니까? 추세 반전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라고 보고 있지만 지금 당장 정고점을 넘어서는 상승 추세로 진입할 것이다라고 보기도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따라서 반도체, IT 같은 경우도 변동성, 지금같이 급반등을 하는 과정에서 따라가기보다는 조금은 등락을 보일 때 비중을 점진적으로 높이신다면 단가도 낮아지고 수익성도 좀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전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대신증권 투자전략팀의 이경민 팀장이었고요. 이슈 칼럼 바로 이어집니다. 마켓 리더들과 함께하는 시간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키움증권 투자전략팀의 서상영 차장과 함께합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글로벌 증시부터 한번 짚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어제 장만 보자면 조금은 좀 마음을 놔도 되지 않을까라는 섣부른 기대감을 갖기에 충분한 그런 상승이었던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글로벌 증시는 여전히 불안하거든요. 미국의 금리 이슈만으로는 볼 수 없을 것 같고, 좀 총체적으로 전 세계적인 기조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는 게 맞을까요? 일단 최근 글로벌 증시 변동성 확대를 촉발시켰던 그 시점은 지난 2일 날이었죠. 고용보고서 결과가 나오면서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된 데 따른 결과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미국의 긴축만에 영향을 준 건 아니었고요. 중국인민은행이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여갈피 거래를 중단하면서 유동성 축소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지난 8일 날 영국의 BOE 분기 인플레이션 보고서에서도 지난 11월 보고서 당시 예상했던 것보다도 다소 일찍 그리고 큰 범위로 통화정책을 강화시켜야 된다,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 이런 식의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다가 또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자산 매입을 하고 있는 ECB에서도 네덜란드 중앙은행 총재 등 일부 ECB 위원들이 이제 자산 매입을 조기 중단해야 된다, 그리고 금리를 인상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등 각국의 긴축 속도가 좀 빨라질 수 있다는 점이 부담이 됐고요. 이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각국의 변동성이 좀 계속적으로 확대되는 그런 경향을 보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변동성 완화 국면이 언제쯤 다시 올 것이냐, 좀 이제 마음 편하게 우리가 졸이지 않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언제냐, 이 부분을 많은 분들이 기대하실 것 같은데, 어때요? 변동성 완화 시점은 언제쯤으로 좀 어렵겠지만 보고 계십니까? 그러게요. 네. 당장 이런 부분들을 이제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맞아요. 결국은 이거죠. 뭐냐면, 증시가 변동성을 확대했던 가장 중요했던 극단시켰던 원인은 뭐였냐, 이 부분만 해결하면 되거든요. 결국은 지난번 미국 고용보고서 결과 발표로 인해서 시간 단위 임금이 올라갔고, 그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율이 올라갔습니다. 내용들이 부각된 것이 이제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2013년도를 돌려봤을 때 테이퍼 텐트럼 당시에 지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면서 그때 당시 이제 파웰 연준 이사였죠. 파웰 연준 이사가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표명하는 등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이 잇따라 이어졌고요. 그러면서 지수 변동성을 좀 완화시켰던 애가 있었습니다. 결국 문제의 원인이 금리 인상 속도라면 연준 위원들의 발언. 그렇기 때문에 2월 28일 날 있을 파월 연준 의장의 하원에서의 경제 전망과 통화 정책을 주제로 한 청문회가 있는데, 여기에서 시장이 원하는 내용들을 언급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쯤 되면 어느 정도 좀 완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난번 2월 초에 이제 취임식에서 점진적인 금리 인상을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월 말 정도,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좀 더 길어진다라면 결국 3월 7일 날 베이지북 발표도 있고,
그다음에 고용보고서가 3월 9일날 발표가 있거든요. 이때쯤 되면 시간당 임금이 좀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이때쯤 되면 전반적으로 이러한 변동성 양태가 좀 완화가 되면서 그다음부터는 경기 펀더멘탈 또는 기업들의 실적에 따라서 시장이 이제 변화하는 그렇게 예측 가능한 시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뭐 전일 미국 한번 짧게 또 짚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전일 미국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 계획이 발표가 됐습니다. 세부 계획안이 좀 나왔다고 하는데 이게 또 이제 미국 증시에 활력을 넣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작용을 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미국 증시가 2년 내 최악의 주간 등락률을 보였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그러다 보니까 저가 매수 유입 기대감이 좀 높아진 상황이었는데요. 이미 알려진 트럼프 대통령의 인프라 투자 세부안이 전체적으로 발표가 되면서 상승의 주요 요인이었습니다. 이번 안건에 따르면 인프라 재건 및 확충을 위해서 연방정부가 이제 한 2천억 달러의 재정을 투입을 하고 주정부를 비롯한 민간 투자가 한 1조 3천억 달러를 더해서 도로나 공공 기반 시설뿐만 아니라 산업부지 재개발 등 민간 시설을 개발할 것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공화당에서는 연방정부의 재정 적자 확대에 대한 우려로 일부 의원들이 반대를 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이게 연간으로 따지면 그렇게 많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연방정부 재정 투입이 너무 적다면서 이제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인 요인으로 상승 요인으로 작용을 했지만 이게 길게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인프라 투자 계획이 호재로 작용을 했고요. 이것들이 얼마나 장기적으로 또 미 증시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실 것 같은데 얼마나 좀 장기적으로 갈 것으로 보십니까? 일단 과거 사례를 좀 살펴보면 오바마 행정부 때도 이제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발표를 많이 했었거든요. 2008년도 당선 직후에 인터뷰를 통해서 이런 내용들을 언급을 했었고 2011년도, 13년도 계속적으로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언급을 하면서 단기적으로는 기대감이 유입되면서 지수가 상승을 하기도 했지만 정치권에서 특히 공화당이 이를 극렬히 이제 반대를 했고요. 그렇게 되면서 정치 불확실성이 부각되면서 주가 지수는 하락 전환을 했었습니다. 결국 트럼프 행정부의 인프라 투자안 또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의회 통과가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어제 이제 지수 상승의 원동력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전망은 그리 낙관적이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 결국 이제 오바마가 이제 발표했던 인프라 투자는 의회에 통과하지 못했고 결국은 시장의 악재성 재료로 변질을 했었습니다. 이번 트럼프가 이제 발표한 인프라 투자 계획 또한 향후에 의회 통과를 앞두고 불확실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주가 지수에는 주식시장에는 크게 이제 낙관적으로 볼 가능성은 높지는 않고요. 오히려 정치 불확실성이 부각이 되면서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하셔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국내 이슈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라기보다는 이제 설 연휴가 내일 모레 당장 시작되고 내일 오후부터 벌써 고향 가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연휴 기간에 좀 주목해야 될 이벤트 짚어보면 내가 그 전에 좀 정리를 할지 가져갈지 이 부분도 체크가 될 것 같아요. 어떤 이벤트가 있을까요? 내일 저녁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이게 최근 들어서 인플레이션율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을 확대시켰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전월 대비로는 0.3%, 이제 전년 대비로는 2.0%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는 지난달 수치보다도 조금은 낮은 수치입니다. 만약 이러한 내용이 나온다라면 시장은 좀 더 안정을 찾을 가능성이 좀 높지만 만약에 이제 이보다도 훨씬 더 높아져 버리면 시장은 이로 인해서 다시 한번 변동성 장세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도 보면 목요일에 발표되는 산업 생산도 중요한데 그나마 이제 미국 증시가 저가 매수가 유입되는 이유가 경기에 대한 자신감과 기업들의 실적 개선에 따른 결과인데요. 예상치가 이제 전월 대비 0.2%를 이보다 좀 상회하는 결과가 나온다면 주가 지수의 반등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이를 만약에 하회하게 되면 다시 한번 더 주춤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설 연휴 기간 동안에 우리 시장에 미칠 영향들이 많이 있다라는 점을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내용들 빼놓고 본다라면 또 국제유가의 변동성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향후 전망을 목요일 날과 금요일 날 미국 시장이나 글로벌 시장의 흐름은 좀 불확실성이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설 연휴 당장 오늘 저녁, 내일 저녁 짚어볼 이슈들 하나하나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키움증권 투자전략팀의 서상영 차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뒤 예고해드립니다. 어제부터 오늘장 내일장 2부가 확 바뀌었습니다. 슈퍼 듀오 매치로 수익률 경쟁에 돌입을 한 상황입니다. 기존 출연자들과의 출연 수익률 전쟁 슈퍼 듀오 매치, 오늘은 과연 어떤 출연자들이 또 출연을 해서 이야기를 해줄지, 그리고 여러분의 종목 상담들도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활짝 열려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잠시 뒤 2부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